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솔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차를 지원을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요 사이트에서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파란색 부분이 최초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점령했던 땅인데, 지금은 이제 이쪽은 북쪽이랑 일부 동쪽 지역은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다시 재탈환한 상황이죠. 예. 하지만 이제 일부 동쪽,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 그 다음에 남쪽은 아직 러시아 땅입니다. 한 15% 정도,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네츠크 지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지역이죠. 원래 친러 성향이 강했던 그런 지역이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독립시킨다, 뭐 자기 쪽으로 뭐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킨 어떤 뭐 하나의 목적이 수단으로서 이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보면 이제 보병보다는 이제 특수부대,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포병, 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 보시면 하루에 한 400m 정도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점 이제 그 사상자도 많이 일어나고, 속도도 너무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한테 전차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 뭐 전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장에서 공격형 무기입니다. 공격형 무기.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적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왜냐면 전차 자체가 대전차 무기 외에는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있고, 지금 한 300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개 여단급 이상 되는 부대죠. 그런 부대가 한 번에 집중해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초에 이제 러시아도 그런 전차를 이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에 이제 공격을 한 거였죠. 하지만 이제 러시아 측에서 실패한 게 좀 많죠. 정찰을 소홀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전차를 마땅히 최초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도록 그냥 방치한 거죠. 별 교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방심하면서 그냥 들어가네 하면서 정찰을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들이 보면은 단독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배치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블린이나 아니면 대전차 화기나 이런 게 인원들이 전부 다 그 게릴라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방어가 돼서 자기 지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이 파괴가 되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측도 이런 전차가 보급이 됐을 때 잘 운영해야 됩니다. 잘 운영하지 못하면 러시아처럼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땅 자체가 다 이제 평지고, 지금은 이제 뭐 겨울이라서 딱딱하겠지만 이제 봄 돼가지고 날씨가 풀리면 이제 많이 진흙으로 변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전차를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받을 때 어디로 통해서 받느냐, 비행기로 받겠죠. 비행기로 받을 때도 그것을 어디에 직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즉 전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전단까지 어떻게 운반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최초부터 뭐 그거를 실기동해 가지고 가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반대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전차가 들어올 때 그 항구나 아니면 또는 이제 공항이나 뭐 이런 데를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선제로 타격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뭐 그런 방법을 이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게 다 이제 돼 가지고 살아남은 전차들이 전단에 배치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공격하기가 좀 유리하겠죠. 그때도 보면은 일단 러시아 전차보다 그 서방에 있는 전차는 3.5세대를 해가지고 능동 방어 체계도 뛰어나고 복합 장치,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뭐 이런 게
러시아 전차보다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메티스M 소대장을 했는데 메티스M이 대전차 학입니다. 반자동 유선 유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격한 사람이 그 사격한 표적을 이제 이렇게 그 탄을 조정을 하면 글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블린은 이제 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가는 방면에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중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이제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전차 레오파드 2는 상관은 없지만 미국 에이브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름을 항공유를 쓴다고 합니다. 항공유를 쓰기 때문에 그 보급 또 기름도 비싸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비싼 그 기름을 쓰면서 그렇게 그런 전차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저게 노획된다든지 저거한테 뺏겼을 때 걔들이 이제 함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또 미국에서 온 에이브럼스 같은 경우는 그 운영하기에도 조금 복잡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제 병력들이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차병들이 숙달하려고 뭐 다 알고 숙달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소요가 되니까 지금 2월 초기 때문에 못해도 3, 4월 그때 이제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날이 풀려가지고 땅이 이제 진흙으로 될 테고 평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400대 여단급 이상 되는 300대 여단급 이상 되는 부대가 공격을 했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지금 현재 뭐 러시아는 병력들도 어떻게 보면 훈련된 병력, 훈련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뭐 죄를 지었던 제수나 아니면 어떤 용병이나 이런 걸 고용해 가지고 그냥 총알바지식으로 지금 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차가 오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차도 독단으로 절대 운영하면 안 됩니다. 항공 전력 그리고 드론 같은 것으로 앞에 대한 어떤 정보도 다 하고 그리고 그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병력들 보병 기계화 보병 같이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장갑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차 하기도 따로 같이 이제 뭐 옆에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빠른 시간 안에 러시아 즉 도네츠크 지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가지고 정복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3월달 이제 뭐 곧 4월달 정도 돼야 거기에 대한 어떤 결판이 나겠죠. 러시아는 지금 뭐 많은 그 무기들이 다 파괴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병력들도 많이 이제 숙달된 병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궁금합니다. 근데 뭐 핵을 가지고 터트린 핵 공격을 한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재앙과 같기 때문에 진짜 미친 또라이 아니고 이상은 안 하겠죠. 근데 뭐 미친 또라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따지면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 왜냐면 다 거기에 다 물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라는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중국부터 해서 뭐 북한, 뭐 벨라루시, 뭐 그다음에 뭐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하지만 이제 4월달 정도 되면은 전차로 인해서 공격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을 다시 내주고 휴전을 한다고 할지 아니면 거기를 강력하게 더 방어하면서 정전으로 갈지 한 4월달 정도 가보면 그때 결정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